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채널의 김세환입니다. 오늘은 브라이트닝 한남 부티크에서 브라이트닝 컬렉터분들을 모시고 브라이트닝 시계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매력이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실 테고, 보통은 나누면은 벌어지고 기쁨은 또 나누면 커지니까 그 브라이트닝의 공통방이고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런. 나만 죽을 수 없다고 이런 컨셉인가요? 우리 탈목이 튼튼해지는 같이. 사실 그 브라이트닝 하면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런 분이 이제 부티크 오셔서 어떤 시계를 제일 먼저 봐야 될까요? 네비타이머인가요? 역시? 아니면 슈퍼오션 헤리티지부터 봐야죠. 목이 메이나? 그리워서 그런가?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주력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제일 잘 팔리고 무난하고 선택을 했을 때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나타, 그랜저, 5시리즈, E클래스 이런 게 있어야 매출이 보장이 되거든요. 브라이트링에서는 그런 모델이 뭐냐? 저는 슈퍼오션 헤리티지라고 생각을 해요. 브라이트링이 사실 모든 모델들이 다 사실은 매니악해요. 약간 레인지로버나 저기 뭐 루비콘이나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좀 포지션이 돼 있는 느낌. 그래서 다른 브랜드는 딱 떠오를 때 그런 무난한 시계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컬렉션에. 근데 브라이트링은 무난하지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개성이고 좀 이제 대중성을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우리의 이 클래스는 이건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저는 슈퍼오션 헤리티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슈퍼오션 헤리티지의 저 메쉬 브레이슬릿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이런 슈퍼오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여자분들이 브라이틀링에 접근할 때는 이런 모델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사실 무난한 브랜드를 찾을 거면 사실 브라이틀링을 오지 않았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뭐 루비콘을 뭐 무난한 차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오히려 더 잘하고 있고, 뭐 슈퍼오션 헤리티지, 슈퍼오션 이 정도가 가장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동의합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왜 슈퍼오션이 아니라 슈퍼오션 헤리티지인가요? 슈퍼오션은 네. 약간 A7 같은 느낌입니다. A6라기보다는. 여기에 약간 또 매니악함이 있어요. 여기가 약간 매니악함이 있어요. 3도어야.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멋있지. 근데 이제 범용성에서 조금 이제 가족차로 쓰기 좀 어색한 그런 차들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저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조금 더 좀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슈퍼오션이 와이프 시계인데 이 슈퍼오션을 옹호를 좀 하자면은 색상 옵션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피부톤이나 이런 거 맞춰서 찾아갈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펙으로는 헤리티지에 비해서 좀 딸려요. 그리고 범용치고 좀 비싼가?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얇아요. 맞아요. 그래서 브라이트닝 시계가 다 크고 무겁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 슈퍼오션이 좀 편견과 다르게 가볍고 좀 접근하기 좋아서 저는 슈퍼오션을 고쳤습니다. 많이 신차죠, 이게. 저도 뭐 제가 경험했으니까 첫 시계로는 슈퍼오션 헤리티지가 제일 무난하고 이쁜 것 같아요. 가격대 접근성도 그렇고 딱 사람 불리는 비주얼, 부티크에서 왔을 때 그 조명에서 반짝반짝한 게 정말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 매력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그럼 슈퍼오션 헤리티지를 한번 들이셨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오, 저 빼고 다네요. 좋은 시계입니다. 네. 브라이트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이상한 사람들 다 슈퍼오션 헤리티지를 경험한다. 이게 되게 많이. 그럼 슈퍼오션은 어떨까요? 슈퍼오션은 제가 이 슈퍼오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뭐랄까, 그냥 브라이틀링에서 가장 데일리로 착용하기에 좋은 시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하는 것은 그냥 브라이틀링에서 서브마리너의 역할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데일리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뭐 가족들이랑 워터파크 갈 때도 저는 이거 차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런 수트를 입어도 소화가 가능합니다. 단 아쉬운 것은 이 베젤이 세라믹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 취향이 이렇게 달라요. 나는 저게 스틸이라서 너무 좋은데. 그래요? 되게 밀리터리 감성. 저는 이제 어떤 포지셔닝을 이제 두 개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세라믹은 여기서 다 충족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서브마이너가 이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스타일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슈퍼오션은 조금 더 막 정말 아까 얘기했던 그 거친 느낌 있잖아요. 그걸 저쪽으로 가져가고 이건 조금 더 정제되고 드레시한 느낌으로.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2세대 슈퍼오션이 그 거친 느낌도 갖고 있으면서 좀 깔끔한
깔끔하게 다듬어서 네. 그러니까 좀 정장에 찰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서 저는 굉장히 이상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노생활님 같은 경우도 착용을 하시는데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 스타일이 딱 약간 이제 노생활님 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그 스타일이 뭐죠? 되게 이지적이면서도 얘기 뭔가 잘하셔야 잘 됩니다. 공감하고, 당장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업무를 막 보다가 바로 그냥 어디론가 그냥 뭐 오픈카를 타고 놀러 갈 수 있는 약간 아. 그런 느낌? 브라이틀링에서 추구하는 여성 상인 것 같아요. 그게 다 지금 네, 마케팅하는 맞아요. 모든 예. 여성 시계들의 마케팅의 엠버서더도 그렇고 어떤 뭐 조신하고 차분하고 예쁜 이런 여자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다 뭔가 세상으로 나가고 도전하고 이런 느낌의 여성분들로 다 진취적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성평 그 시계가 아닌가? 맞아요. 그럼 브라이트닝에서 제일 좋은 시계를 찾는 사람한테는 뭘 추천할까요? 이견이 없지 않을까요? 아이코닉 해야죠. 네. 아 진짜요? 뭐 크로노메도 아니에요? 아, 그럼요. 여기 비중으로 보면 좋다라는 게 너무 애매하다. 근데 좋다라는 거는 아니 이 브랜드의 정수를 그 최대한으로 뽑아 정수를 하나의 그러면 사실 답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리테일가의 최고점, 그러니까 최상급 이것과 이 브랜드와 또 전체 시계 역사에서 그 차지하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를 보면 이건 뭐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비 타이머. 네. 네. 사실 네비 타이머가 제일 많았고 오늘 다 그 출근하실 때 보니까 다 네비 타이머 차고 오셔가지고 급하게 다 바꿨잖아요. 너무 겹친다 그러면서. 이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이게 현장이고 네. 근데 그 프리메르를 네. 공통으로 가지고 계시면서도 네비 타이머예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브라이틀링에서 어떤 거보다 좋아하는 게 이 프리미어 라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모두 다 슈퍼오션 손을 들었잖아요. 네. 저조차도 슈퍼오션을 접했었고 네. 좋아했었는데 그 처음 접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MZ 세대들이라든가 브라이틀링을 처음 접하려는 분들한테도 이 존 프리미어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레스워치 그리고 드레스와 캐주얼의 중간적인 부분에 껴있는 어떤 시계를 원한다고 한번 해보죠. 대학생이 됐든 직장인이 됐든 어느 브랜드를 선택하시겠어요? 프리메르라는 제품은 브라이트링 사실 되게 특이한 브랜드예요. 드레스워치가 없어요. 이런 브랜드 흔치 않거든요. 드레스워치가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런데 브라이트링에서 생각하는 드레스워치 그게 저는 프리메르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생각하고 처음 프리메르 등장한 것도 그때 크로노그래프가 거의 이제 실용적인 목적이었잖아요. 레이싱, 뭐 항공, 군용, 뭔가 이제 계측이라는 그 실용이라는 거에 이제 포커싱이 돼가지고 크로노그래프 시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후에 뭔가 우아하게 찰 수 있는 드레시하게 찰 수 있는 그런 시계를 기획하면서 이제 이 프리메라는 컬렉션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정통 드레스워치는 아니지만 적당히 스포티하면서 부담 없이 캐주얼하게 찰 수 있는 드레스워치로는 굉장히 그리고 이게 뭔가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네. 기원을 살펴봤을 때 되게 흥미로운 게 조지 커원이 브라이틀링 온 다음에 브라이틀링에 대해서 이제 수집 열심히 하고 있는 프레드 만델바움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어떤 시계 만들면 좋겠냐고 의논한 다음에 브랜드를 수집하는 사람이 찍은 컬렉션이 프리미어잖아요. 아. 저는 이렇게 출발한 시계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이 크로노와 약간 말씀하신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하이엔드급 브랜드들의 시계들 있잖아요. 견주어서 없어요. 가격이 너무 높아지죠. 범접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는 이제 프리미어 굉장히 저도 이제 제가 브라이트닝에서 지금 제일 구매하고 싶은 시계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프리미어로 디오그래프. 네. 그게 저도. 그 스플릿 세컨드라고 해요. 나트라팡테 들어간 것 중에 제일 싸잖아요. 맞아요. 그 크로노그래프에 컴플리케이션 들어가는 시계들이 다 그 엄청 고가로 가게 되고 네. 스틸 모델이 없고 그런데 눈은 되게 높아졌는데 그 눈만큼 예산이 안 높아졌을 때 보게 됩니다. 사실은 조지컨 와서 만든 컬렉션 중에 가장 성공적인 컬렉션이기도 해서 네. 저는 지금 브라이틀링을 느끼기에 제일 좋은 시기가 뭐냐라고 하면 또 프리미어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브라이틀링이 조지컨 이전까지는 사회적 이슈에 못 따라가는 느낌이었죠. 뭐 친환경이나 뭐 환경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같은 것도 못 따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친환경 패키지 같은 것도 이제 하고 이거 완전히 접히기도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공간을 줄일 수도 있고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케이스는. 아 맞아요. 저희는 시계가 많으니까 공간 많이 차지하는 게 싫거든요. 버릴 수도 없잖아. 그리고 근데 저는 프리미에르도 좋지만은 네비타이머 물론 얘기할 거지만은 크로노멧을 너무 빨리 제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크로노맷이 없었으면은 브라이틀링의 기계식 시계 라인업이 없을 뻔했어요. 1984년에 크로노맷이 히트하기 전까지 그 슈나이더 가문이 인수해가지고 커츠만 계속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 기계식 크로노그래프로 크로노맷이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는 브라이틀링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한 건데, 물론 역효과도 있죠. 이 라이더 탭이 너무 성공하니까 어벤져, 콜트, 심지어 슈퍼오션 같은 뭐 전혀 상관없는 시계들에까지 다 라이더 탭이 들어가면서 매니아들은 좋아했지만은 이거 다 똑같은 시계들 같은 그런 느낌도 있긴 했는데, 그 디자인을 죽이지 않으면서 조직헌다운 세련된 터치를 가지고 이렇게 변주를 했다는 점, 저는 현행 크로노맷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브레이슬릿 퀄리티도 진짜 좋아요. 빼놓고 갈 수 없는 부분이죠. 네. 브라이틀링 하면. 브라이틀링이 항상 퀄리티 좋다고 그러는데 얘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호불호가 안 갈리는 것 같아요. 다른 브레이슬릿은 호불호가 좀 있는데 착용감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안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동글동글해서 이게 개성 있는 브레이슬릿을 만든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개성이 있으면 착용감이 완전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착용감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개성이 없어지는데, 그 균형을 굉장히 잘 잡은 브레이슬릿이에요. 브레이슬릿으로 했을 때 190g이 넘긴 해요. 그래서 좀 무겁긴 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시계를 싫어하시면 시도를 못할 것 같은데, 그것만 아니라면, 터널 증후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꼭 시도해 보시라고 싶어요. 저는 일단 뭐 말씀하신 게 다 동의하고요. 일단 이 총알 브레이슬릿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무겁지만 좀 뭐랄까 내가 돈 쓴 티가 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흑수저기 때문에 돈 쓴 티가 나야 됩니다. 제가 선택한 모델은 이제 슈퍼 크로노맷인데 뭐 세라믹 베젤로 바뀌면서 좀 더 블링해진 것 같아요. 시계가 하나 더 붙어 있는 브레이슬릿.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와이프한테 한번 보여줬거든요, 홈페이지에서. 근데 너무 이거 뭐 외계인 같다, 문어 같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한 요 정도 브레이슬릿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시죠. 존재감이 네.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라이더 탭 얘기도 하고 싶은데, 이게 워낙에 슈나이더 말기로 가면은 장식적인 요소로 변해버려서 원래 기능이 뭐였는지 사람들이 까먹게 되긴 했는데, 원래는 이게 파일럿들이 이제 손 뻗을 때 부딪히면서 시계율이 깨먹으니까 시계율이 보호하려고 베젤 위에 띄운 보호대 같은 걸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사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데, 라이더 탭 옆에 나사를 풀면은 라이더 탭이 빠져요. 커스텀할 수 있는. 네, 그래서 15랑 45 위치를 바꿔가지고 카운트다운 베젤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위치대로 그대로 놔두면은 다이버 베젤처럼 타이머로 쓸 수 있고. 그 생활님이 착용하고 계신 그 크로노맥과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님의 그 착장에 이게 잘 어울린다면 사실 이건 좀 과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건 좀 더 이제 슈퍼보스 같은 느낌이 있다면, 이거는 좀 정제된 깔끔한 좀 착장에도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어디까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과거의 크로노메스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헌정 같은. 네. 이 브레이슬릿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지적하신 그래서 이렇게 러버 스트랩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영해 보이죠? 그거 중요합니다. 영해 보여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다들. 영해 보여요. 그리고 착용감도 되게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러버로 오면요, 일반 다른 브랜드의 러버보다 러버질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착 감기고.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남들이 잘 안 고르는 것 같은 거 고르고 싶을 때 크로노맷이 좋은 대안이 돼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잘난 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크로노맷 없었으면 지금 내 타임 없었어, 막 이러면서 잘난 척도 할 수 있고. 인하우스 무브먼트 처음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컬렉션도 크로노맷입니다. 오늘 네비 타이머가 한 10대 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세보셨나요? 하나, 둘. 네. 자, 6, 7, 8, 9, 10. 네비 타이머만 10개예요, 지금. 6사람 모였는데 네비 타이머는 10개입니다. 제가 사실 네비 타이머를 소장? 너는 네비 타이머야. 너는 앱이라고 불러야 되냐? 네비라고 불러야 되냐?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통 네비 타이머는 소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시계 디자인이 복잡함에 극대화된 시계가 있고 단순함에 극대화한 시계가 있다 그러면, 복잡함을 컨셉으로 한 시계 중에서는 거의 탑급으로 들어가는, 꼭 고려해야 되는 시계. 저는 디자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공 헤리티지나 이런 건 다른 분들이 다 잘 아실 테니까, 저는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복잡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거쳐가야 될 시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잡하다 그러면은 장식이 많이 들어간 시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스마트워치나
GPS나 이런 거 없을 때, 디지털 그 계기 이런 게 없을 때 정말 이거 보고 뭐 연료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거 계산해야 될 때 시절에 있던 거라서 이거 다 기능이 있는 겁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그런 원칙에 충실한 시기예요. 이렇게 생겼지만. 이걸로 무언가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유저분들이나 알지? 네. 이걸로 뭘 계산, 다들 그런. 유저도 잘 모르지 않나요? 유저도 모르는 분들. 네.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몇 번 안 해보고 이러면은 지구상에 이걸로 계산해본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계산해본 사람. 그때 보면 다 그냥 크로노를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덧셈과 곱셈, 곱셈과 나눗셈. 나눗셈 뭐를 계산을 한다? 팁 계산할 때 한국은 팁을 줄 일이 없으니까 자주 안 쓰게 되는데 팁 계산 내비 타이머로 하면 간지입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약간 단점을 꼽아내고 싶은 게 있어요. 숫자가 안 보여서 계산 못 합니다. 노안이 오면은 이제 돋보기를 껴야 됩니다. 돋보기를 끼고 봐야 돼. 현행 한번 보시겠어요? 현행이 숫자가 되게 커졌어요. 맞아요. 이것도 현행이. 제가 들고 있는 것도 현행입니다. 현행도 이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제 안경은 새로 맞죠? 돋보기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가끔 슬플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계랑 디테일 보려면 좀 가까이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정도에서는 어렸을 때 되게 다 읽을 수 있을 때는 내비 타이머 살 돈이 없고 이제 내비 타이머 살 돈 생겨가지고 계속 보이지 보게 되면 않아.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시계도 안 보여요. 내비 타이머가 문제라는 건 아니네. 내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궁금한 게 내비 타이머가 브라이트닝을 대표하는 시계라는 거에는 다 동의를 했는데 뭐 사야 돼요? 그래서 뭐 한정판 나오는 거 기다려서 사야 되나요? 코스모너 이런 거 한정판 같은 거 저도 놓쳤거든요. 코스모넛은 아니면 보잉 그 한정판 거 이런 거 기다려서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레귤러로 나와 있는 저는 거. 이거 기다려 사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내비는요, 일단 내비는 접하지 않으면은 한정판이나 그런 걸 몰라요. 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코스모도 보이고 한정판도 보이고 의미가 보이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도 여기 이거 모르잖아요. 이렇게 다 똑같은 내비야 이게 지금. 예. 색깔만 다를 뿐. 근데 사실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미묘하게. 예. 편집장님도 내비 말고 애비로 선택하셨잖아요. 내비 타이머입니다. 내비가 좋아서 왔다. 내비를 사고 있다. 그러면 본인의 취향에 맞는 색상, 복장에 맞는 사이즈랑? 사이즈와 그걸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매니악해지는 이런 코스모넛이라던가 어디까지 복잡해지죠?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건 시간도 못 봐요. 이거 시간도 안 봐요. 24시간계인데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우주에 간 첫 번째 스위스 시계. 그쵸? 타이틀이죠. 네네. 1962년도에 되게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 내비 타이머는 이제 와이프한테 혼나면서 콤비 한번 드렸었고 라트라팡테를 봤죠. 라트라팡테 이제 보통 내비가 이제 비제로 1 무브 쓰잖아요. 근데 라트라팡테는 이제 스플릿 세컨드 들어간 비제로 3. 이게 기능이 너무 멋있는 게 정말 그 로망 같은 기능이었어요. 이따 구동하는 거 한번. 네. 놓칠 수가 없어서. 제일 아끼는 내비 타이머. 그렇죠. 네. 대장이죠. 가끔씩 옛날 내비 타이머 중에 미친 커플리케이션이 들어간 게 있어요. 브라이트닝이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뭐 분단위 카운터가 날짜창처럼 처리되어 있는 몽블리앙 내비 타이머. 네, 몽골리아. 되게 오래 갖고 싶었는데 와이프한테 허락을 했는데 저는 황금 날개 브라이틀링을 소장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시멍 때리기도 좋고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비 타이머의 매력이라고 하면 복잡하지만 그래도 수트에도 또 잘 어울리는 댄디한 이런 좀 매력들이 있어서 정말 슈퍼 크로노메 쓴 방출을 해도 요거는 방출하지 않을 것 같은. 43mm인가요? 43mm입니다. 실제로 46mm도 제가 한번 사봤었는데 좀 데일리로 착용하기에는 저한테는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43mm가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 슈퍼크로는 43mm가 내비 타이머는 43mm. 예, 얘는 뭐 그냥 이미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차는 시계고요. 41mm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래요? 여쭤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게 내비 타이머 사이즈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베젤 엣지의 제일 끝부분까지 재가지고 네. 수치를 내기 때문에 43이 사실은 41, 42 이런 느낌이고 41은 39, 38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 뭐 44, 45 이런 거 차신다? 그럼 46 내비 타이머가 작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더 큰 거 없냐?
이럴 것 같거든요. 실제로 46도 차보면 네. 막 우락부락한 느낌이 좀 덜 듭니다. 약간 러그나 이런 것도 좀 만져놨기 때문에 네. 안 넘쳐요. 네. 저는 가죽 스트랩으로 한다면 46도 고려해 볼 것 같고요. 저는 브레이슬릿으로 샀기 때문에 43으로 샀습니다. 그러고 가죽에 차고 있어요. 이상하긴 한데. 제가 갖고 온 네비 타이머는 항공 민항기 에디션들이에요. 네비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한정판에 대한 이상한 강박 그런 게 좀 있어서 이렇게 어렵게 구했는데 흰판을 좀 좋아합니다. 보잉 에디션이고 딱 777개 나와 있는 거고 국내에는 나오자마자 이게 순삭돼가지고 이 네비 한정판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항상 그래 왔어요. 네, 맞아요. 항상 그래 왔어요. 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장님? 이거 한정판 같은 거 기다리고 있다면은. 안 그래도 지금 스위스 에어라인 같은 경우나 뭐 페남이나 문의는 지금도 오거든요. 이미 네. 다 솔드아웃돼서 끝난 지가 1, 2년인데 나왔을 때 구매를 할 수 있는 팁은 저희 쪽에 성함을 남겨주시고 네. 많이 사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분들의 취향들을 저희가 다 기재를 해놔요. 네, 거기에 적합한 제품이 네. 출시될 예정이다라면은 그분에게 연락을 드리죠. 네. 왜 저한테 연락 안 줬어요? 브라이틀링이 갖고 있는 많은 특징이 있지만 희소성이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희소성이 보장된다라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신형, 구형, 이제 뭐 중고 신형 고민하는 이제 분들이 많다 그랬는데 사실 이것만 봐도 저는 답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게 비제로원이 뭐 물론 이제 거의 그대로 쓰이긴 했는데 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직 이 비제로원이 어떻게 피니싱이 달라졌는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 프리미어랑 탑타임, 네, 그거 이제 신형 나오면서 이제 이 피니싱 자체가 완전 바뀌었는데 이 정도 피니싱이면은 진짜 엄청난 수준이에요. 이게 같은 무브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처음 봤을 때, 이게 비제로원이라고? 로터가 더 뚫려 있어서. 뚫려 있고 이 밑에 브릿지 파츠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가공돼 있고 이게 B09인가요? 그 수동 무브먼트 하면서 좀 피니싱을 살짝 이제 다듬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로터가 이제 깎인 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졌고 이게 시계를 살 때 무브먼트가 사실 자사 들어가고 이렇게 좀 더 좋은 무브먼트를 보고 싶은 게 사실 특히 사람 비제로원. 마음이잖아요. 네, 비제로원은 근데 브라이트. 그걸 사실 못 보는 것과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 두께 포함해서 그런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비제로원만의 특징이라면은 날짜창 디스크의 위치가 너무 밑으로 안 내려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네, 바로 그거 많이 바로 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그 깊숙이 빠져 보이면 덜 만든 시계 같잖아요. 이거 되게 비싼 시계인데 리타이머. 저도 이제 뭐 랩은 아니지만 이제 비제로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무브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보는데 가장 큰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데이트창 돌려보면은 착착 이렇게 원클릭으로 착착 넘어가는 그 감각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아무 때나 넘겨도 되잖아요. 그런 위험 것도 시간대 좋고요. 없이. 네. 브라이틀링 푸셔, 그 비제로원 푸셔의 느낌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거든요. 되게 빡빡하잖아요. 도끼를 그냥 편집장님도 좋아하는 쪽, 네네. 좋아하시는 쪽이고. 꿀밤 때리기. 신뢰 가는 조작감이라고. 네네. 저는 아주 좋아하는. 예. 서브 다이얼이 좀 더 입체적으로 들어갔어요. 저런 것도. 약간 그 태고의 글라스 박스도 그런 형태잖아요. 다이얼이 베젤보다 좀 더 높이 있고 글라스가 위에 예, 그런 맞아요. 느낌인데 네비 타이머도 좀 그런 형태로 바뀌어서 그렇죠. 물론 이제 네. 베젤로 막혀 있긴 하지만. 네네. 그런 그 좀 입체적인 느낌? 유리와 다이얼이 만들어내는 그런 입체적인 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이게 체인지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 네.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네, 선택지가 구형들이 다 사라지고 뭐 거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딱 베젤만 네, 있잖아요. 베젤 오케이. 그러면 선택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신경을 하겠죠. 돌아가면서 한번 왜 브라이트닝인가? 부틱 처음 갔을 때 이제 예물시계 사러 갔을 때 슈퍼오션 헤리티지의 그 반짝임 그거에 이제 매료돼가지고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 슈퍼오션 헤리티지 사니까 이제 다음에는 네비타이머 사고 싶어지고 그거 사고 나서 이제 와이프한테 혼나고 이제 몰래 하나씩 계속 사다 보니까 시계 덕후들 보면 그렇잖아요. 육해곡 맞추고 색깔별로 쫙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10개까지 오게 됐죠. 근데 이유는 나중에 붙이신 거고 사실 첫눈에 반하신 거죠? 그리고 첫사랑이죠. 네. 저도 첫눈에 반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 이유는 나름대로 뭐 붙이긴 했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좋았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자기한테 없는 걸 동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남자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풋볼이나 UFC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야수들이 뛰어다니는 거 같고 동경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하지만 사실은 항공 컨셉의 시계라든지 아니면 되게 남성적인 컨셉의 시계 같은 게 나한테 없는 거라서 동경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좋아는 하는데 저한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막 손목에서 발사될 것 같고 안 어울리는데 2017년 이후에 컬렉션들이 좀 사람이 탈 수 있는 시계 같은 느낌으로 변화가 되면서 네. 진짜 이제는 고를 수 있겠다 뭐 이러면서 더 좋아진. 저는 이 브라이틀링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남들이 굳이 알아봐주지 않아도 다 갖추고는 있잖아요. 브라이틀링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헤리티지도 디자인도 인하우스 무브먼트에 대한 기술력도 굳이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네. 나 비싼 시계다, 나 좋은 시계 이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메리트가 제가 브라이틀링에 끌리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이지만 그게 되게 커요. 보석 같은 느낌? 보석 같은 느낌. 네, 그렇지만 상남자 같은 느낌.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좋아합니다. 저는 처음 브라이틀링, 그러니까 브랜드 리뉴얼 하기 전 브라이팅을 한번 샀었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몇 번을 샀고 그랬는데, 처음에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약간 그 브랜드에서 오는 창공의 느낌 있잖아요. 뭔가 진짜, 뭐, 다들 좋아하시는 그런 마초적인 그런 느낌 때문에 관심을 갖긴 했는데 실제 제품을 딱 봤을 때는 제품 자체의 퀄리티에 더 저는 끌렸던 것 같아요. 일단 피니싱이라든지 뭐 케이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제가 그 전에 많이 경험은 안 해봤었지만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압도적으로. 이제 최근에 브랜드 리뉴얼 다음에는 어떤 복고 컨셉이라든지 빈티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컨셉을 잡았는데 그러고 나서 전 더 좋아졌어요. 조지컨 부임하고 나서 첫 리뉴얼한 그 시계를 구입한 것도 이 변화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변화한 첫 시계를 제가 그때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흑역사로 저는 평가입니다. 제 평가가 이게 레어 모델이 된다니까 1년 발매됐다가 중단된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브라이틀링을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경험한 분들은 없다. 없으면은 하나쯤은 또 생각나는 브랜드가 브라이틀링이에요. 브라이틀링을 접하기 시작하면은 이 브랜드를 한번 알기 시작하면은 못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출구가 없다. 그건 브라이틀링은 대체 불가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이틀링의 대체제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글쎄 딱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시계고 이게 가격대에 상관없이 균일한 품질을 보여준다는 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보통은 레인지에 따라서 억지로라도 등급 차이를 막 두고 그런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브라이틀링은 밑에 급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요. 저는 브라이틀링이 스위스 시계 산업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브랜드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틀링의 시계들은 어느 시기에 시계를 사든지 시대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계랑 시대적 배경 같은 걸 연결해서 보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라이틀링에서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매력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매장보다 좀 진입 장벽이 낮다고 해야 할까?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죠. 마케팅 용어 중에 로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것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러쉬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브라이트는 전 그런 게 조금 느껴져요. 브랜드에서 어떤 그런 거침, 정제되지 않음. 예전엔 모르겠는데 지금 되게 정제되죠. 제품 자체 굉장히 피니싱도 깔끔하고 굉장히 정제되는데 브랜드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느낌은 그런 날것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럭셔리 브랜드랑 비교해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롤렉스 매장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미지 딱 그려지시죠. 오메가 매장 들어갔어요. 이미지 딱 그려지시죠. 브라이팅 매장 왔을 때는 뭔가 약간 루즈한 게 있어요. 지금도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우리 이러고 보는 것보다 약간 뭔가 이러고 봐야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은? 저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날것의 느낌이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자유분방하게 이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옛날에는 조용히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조용히 술 한잔하고 시계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바 같은 한 새벽 2시 정도의 바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면 한남부틱은 일단은
오후 2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러면서 시계 한번 딱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저 매장 인테리어 처음 박혔을 때 해외 매장이 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을 때 저 구입을 미뤘었어요. 이 부티크 인테리어에서 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 인테리어나 이런. 근데 시계는 이 시계 자체 가격뿐만 아니라 이 시계를 구입하는 과정의 모든 시간들이 다 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내가 어떤 기분으로 구입하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계는 사실 뭐 팔 수도 있고 뭐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나 기분은 이건 평생 가져가는 거잖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각자 컬렉션에서 제일 아끼는 본인 시계 하나씩만 얘기하고 끝내죠. 10개 들고 왔는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코스모넛이 제일 최근에 들어온 코스모넛이 제일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뭐 너무 구하고 싶었던 모델이라 마지막이랑은 거짓말 같은데. 마지막 브라이틀링이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살 때는 마지막이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진짜 꿈의 라이틀링이라고 생각했죠. 우주에 나온 시계. 편집장님. 저 에비타이머. 에비타이머. 뭐 슈퍼오션 많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잠깐 없지만 뭐 다음 체인지 되면 또 드릴 것 같아요. 저는 크로노맨. 처음 허락받은 브라이틀링 시계여서 저는 당연히 프리미어를. 모든 내비랑 다른 시계들도 마찬가지지만 방출을 못 시킬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나중에 아쉬워서 다시 못 살 것 같다면은 못 살 것 매물도 같아요. 없을까? 네. 저는 지금 착용하고 있는 황금날개 네비타이머고 사실 오늘 언급 안 됐는데 이제 벤틀리 GT도 제가 방출을 했다가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은 시계 중에 이건 끝나고 한번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네. 컬렉터분들을 모셔가지고 다양한 관점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브라이틀링 말고 다른 브랜드도 해볼 생각이긴 한데 브라이틀링을 제일 먼저 해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활인 시계 채널에서 브라이틀링 컬렉터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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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바꿔서 사고. 아니야. 저는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